안녕하십니까, 남양농 약사입니다. 올 한해는 이 샤인머스켓 재배를 하기에 좀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기후 조건이 워낙 변덕이 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 조건에 변덕이 심하다 보니까 이 포도 농사 외에 뭐 사과나 일반적인 농사가 전체적으로 원래는 작황이 매우 안 좋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된 밭들도 있지만은 작황이 좀 안 좋게 나온 밭들도 원래는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들린 밭은 반하우스입니다. 자, 김천에서는 깡마구리라고 합니다. 깡마구리라고 하고, 자, 이 깡마구리는 하우스처럼 열을 가둘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물바지를 설치되어 있고, 자, 전체적으로 개폐기를 닫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하우스라고도 하고 깡마구리라고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은 여기 이 밭을 들린 이유는 전정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제가 들렸고, 조금 있다가 제가 대형하우스에 들려서는 열을 가두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수분 관리, 그리고 온도 관리,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대형하우스에 들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나무는 원래 3년생입니다. 자, 내년에 4년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원래 5년생이고 내년에 6년생이 됩니다. 자, 3년생이 되는 이 나무와 5년생이 되는 나무에 대해서 제가 전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원래 3년생이다 보니까 작년에 2년생에서 다시 결과지에서 눈을 받아서 한 가지씩만 원래 받았습니다. 자, 3년생에 지금 두 가지를 받아도 됐는데 원래는 한 가지씩 받다 보니까 결과지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지가 한 개씩만 받다 보니까 굉장히 굵습니다. 제 지금 이 중지 정도만큼 굵습니다. 자, 그런데 3년생에는 지금 요 정도 굵은 게 괜찮습니다. 요 정도 굵은 것도 괜찮은데 이거보다 훨씬 더 굵은 집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굵은데 이거보다도 더 굵은 집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년생, 특히 이제 4년생으로 넘어가면은 올해보다는 결과지 수를 조금 더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결과지가 숫자가 부족하면은 또 내년에도 결과지가 굉장히 굵게 나옵니다. 자, 세력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매대가 길게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송이 품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 결과지 숫자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는 받아야 됩니다. 자, 1m에 저는 12개에서 13개까지 받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4년생부터는 12개에서 13개 정도 받으셔도 되니까, 자, 여기는 지금 한 눈씩만 받았기 때문에 결과지 수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전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결과지 한 눈이고 여기가 결과지 두 눈. 자, 이렇게 두 눈 전정을 하시는데, 자, 보시면은 작년에 전정을 하고 올해 3년생에 결과지를 한 개만 받다 보니까 올해 두 눈을 받으셔도 됐는데, 자, 올해 3년생이 되기 때문에 두 눈을 받아서 재배를 하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개씩만 받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제 중지보다 더 굵습니다. 손가락 거의 엄지손가락하고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굵습니다. 자, 이렇게 굵게 형성이 됩니다. 자, 한 가지씩만 받으면은, 자, 이렇게 굵어지면은 이 세력이 좋아집니다. 결과지 세력이 좋아지고 이게 너무 굵게 빠지고, 그리고 마디가 길게 빠질 수가 있고 송이가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1m에 한 12개에서 13가지 정도 받아도 3년생, 4년생이 넘어가면은, 자, 내년에 4년생이 되기 때문에 한 12가지 받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결과지를 여기서 더 받아버리면 결과지가 이렇게 굵지가 않습니다. 제 새끼손가락보다 약간 더 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년에 두 가지를 받으면 제 새끼손가락보다 약간 더 굵게 그렇게 형성이 되면은
송이 품질도 훨씬 더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년에 이렇게 공간이 많이 이렇게 넓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지를 받으셔 가지고 이 결과지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받으셔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받지 말고 1m에 많게는 13가지, 적게는 12가지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지가 세력이 너무 좋고 힘이 너무 좋아도 품질이 떨어지고 그 수확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며 껍질이 질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자, 여기는 기자라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 요거는 결과지 쪽에 나와서 눈입니다. 요게 두 번째 눈이고, 그래서 여기에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결과지 하나, 요 위에 두 개. 자,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눈이 거의 사라졌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결과지를 받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다고 기자 쪽에서 받으면은 세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자, 기자 쪽에서 받는 송이는 송이도 작고 비대도 잘 안되고 결과지가 가늘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눈은 받기 힘드니까 이 눈까지 잡아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대신 여기에 눈이 만약에 내년에 안 나오면 이 기자 쪽에서 하나를 더 받으셔야 됩니다. 자, 기자 쪽에서 받아서 내년에는 거기 송이를 재배를 한다기보다 내년도에 가지를 써먹기 위해서 기자 쪽에서 하나 더 받고 여기서 받고 내년에 이 부분을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날리고 기자에서 받은 거에서 한 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눈이 내년에 가지를 받기 힘들다 싶으면 이렇게 잡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결과지 한 눈이고 여기가 결과지 두 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고, 자, 결과지 한 눈, 결과지 두 눈.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받으면은 내년에 이 결과지가 올해만큼 굵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걸 여기서 내년에는 내후년은, 자, 자꾸 이렇게 자르면은 결과지가 내후년에 다시 전정할 때 너무 길어지면은 입수 확보하는데 문제가 된다 생각을 하는데, 내후년에는 이 부분을 전정을 하시고 여기서 나온 거에서 한 눈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요 돌아가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자 쪽에서 받은 겁니다. 자, 요거는 결과지에서 한눈에서 받은 거고, 이건 기자 쪽에서 받은 거고, 벌써 여기서 이 결과지 굵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기자 쪽이 월등히 가늡니다. 세력이 약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송이도 그만큼 송이도 비대가 덜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결과지에서 받는데, 자, 이거는 기자 쪽에서 받았지만은 올해는 일반 결과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첫 해만 이렇게 가늘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자, 가지는 확보를 하되 결과지에서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결과지가 충분한데 기자 쪽에서 받고 싶다 이러면 기자 쪽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결과지만 받는다 생각하고 기르시고 내년에 전정할 때 그때는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대형하우스로 옮겨가서 대형하우스에 이 열을 가둘 때 열을 가두는 시점부터 수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습도를 어떻게 맞추고 몇 도에서 열리고 몇 시쯤에 닫히고,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린 곳은 대형하우스입니다. 자, 제가 대형하우스 들린 이유는 이제 열을 가둡니다. 자, 열을 가둘 때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수분 조절과 습도 조절, 그리고 온도 조절, 그리고 개폐기 열리는 시간, 닫히는 시간, 자, 이런 몇 가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렸던 바천 저 반하우스 깡마구리라고 하죠. 자, 거기도 천정 개폐기, 청명 개폐기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바깥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대형하우스 역시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하우스는 열을 일찍 가두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1월 달쯤에 보편적으로 열을 가두고, 대형하우스 같은 경우는 12월 달부터 열을 가둘 수 있습니다. 자, 12월 초에도 열을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이 아직까지 완전한 성목이 안 된 나무들 한 3년생까지는 12월 달에 열 가두는 것보다 1월 달 들어가서 열을 가두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3년생 정도 아직 어린 나무에 일찍 열을 가두다 보면은 세력이 저하됩니다. 자, 세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세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송이가 약하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순이 터서 가지가 형성이 될 때 약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송이 자체도 비대가 잘 안 되고 송이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송이 양도, 자, 가지마다 다 송이를 물고 나와야 되는데 송이도 덜 물고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3년생까지는 저는 한 1월 달에서 1월 말 그때쯤 열을 가두고, 4년생 정도는 한 12월 달에 열을 가둬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형하우스는 예를 들어 열을 가둔다 이러면 물이 중요합니다. 이 수분이 중요한데, 자, 천정 개폐기와 청명 개폐기를 다 내르고 비닐 커튼을 치고, 자, 그리고 그냥 열만 가둬서는 안 됩니다. 습도가 있어야 됩니다. 토양에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지온이 빨리 상승을 합니다. 자, 토양에 수분이 충분하지 못하면은 토양 상승이 늦어집니다. 자, 그리고 물오름이 나무마다 다 틀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싹이 나오는 시점에 들쑥날쑥하게 싹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싹이 나와도 세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열을 가둘 때 물을 충분히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물 빠짐이 좋은 데는 5시간, 6시간, 7시간 틀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3시간, 4시간 틀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양토 물 빠짐도 적당하고 수분 보습력도 있는 이런 땅은 그래도 4시간, 5시간 처음에 그렇게 물을 한번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스프링클러를 해서 또 충분히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하우스 안에 들어왔을 때 가온 내에 습도가 충분히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우스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자, 겨울이라서 잠바를 입고 들어옵니다. 잠바를 입고 들어왔을 때 한 1분도 안 됐을 때 덥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몸에 습기가 느껴져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습을 가두라는 얘기입니다. 70% 이상 습을 가두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열을 가두고 개폐기하고 모든 걸, 특히 청명 개폐기는 싹이 나오고 순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청명 개폐기를 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천정 개폐기는 온도 조건에 맞춰서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지만 청명 개폐기는 여시면 안 됩니다.
자, 측면 개폐기 맨 바깥에는 일반 개폐기 비닐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보온덮개, 또 안쪽에 지금 저렇게 흑색 비닐로 지금 저렇게 쳐져 있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하시고, 자, 천정은 보시면은 비닐입니다. 자, 밑쪽은 비닐이고 위쪽은 커튼입니다. 근데 반대로 밑쪽이 커튼이고 위쪽이 비닐이면은 열 가두는 조건은 비슷하겠지만은, 자, 밑이 커튼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저 커튼이 무거워집니다. 물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커튼은 위로 가고 비닐이 밑에 오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 물은 일단은 그런 식으로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주고, 자, 일단은 다 차단을 한 다음에, 충분히 준 다음에 한 이틀이나 3일, 약 3일 정도는 매일 3시간 정도, 3시간에서 물 빠짐에 따라서 3시간 이상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양에 충분히 수분이 들어가게끔 하고, 하우스 가운 내에 충분한 습을 느끼게끔, 자, 한 3일 정도 계속 스프링클러 3시간 매일, 자, 틀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습을 가둬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약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온풍기를 돌리시면 됩니다. 자, 온풍기는 저는 5도에서 시작하는 거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온도를 놔도 되지만은, 그 이상 온도를 놓게 되면은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자, 한겨울에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5도만 놔도 충분히 일비가 시작됩니다. 일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 온도는 놓고, 그리고 이 스프링쿨러를 트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자, 점적으로도 물을 줘야 되겠지만은, 특히 열을 가두고 이럴 때는 섭을 만들기 위해서 스프링쿨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점적으로 틀면은 그만큼 물이 퍼지는 이 공간이 적기 때문에 습기가 덜 올라옵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를 트시는데 한 3, 4일 이후로는 한 3일, 자, 이게 토양이 물기가 많고, 자, 토양이 점토질이 높아서 한번 2-3시간 퍼면은 며칠간 이게 질퍽하게 오래 간다 이러면 5일에 한번 퍼셔도 됩니다. 5일에. 자, 그런데 물 빠짐이 잘 되는 데는 약 한 3일에 한 번씩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트셔도 됩니다. 자, 트시는 물을 스프링쿨러를 돌리고 시점은 오전 10시쯤, 오후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해가 떠서 온도가 상승하는 시점, 오전 10시쯤에 스프링쿨러를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물이 데펴지겠죠. 점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물이 데펴지는 만큼 습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자, 습기가 올라오고 그 습기가 밤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최고 최저 기온이 있습니다. 자, 최저 기온은 온풍기를 5도에서 시작하고 최고 기온은 약 30도 정도 맞추면 됩니다. 자, 30도 정도 돼서 온도를 맞춰 놓으면은 31도에 개폐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천정 개폐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측면 개폐기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되겠죠. 자, 천정 개폐기가 31, 2도에서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닫기는 온도 한 27도 정도, 한 3도 정도 편차를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26도에서 다시 닫히기 시작합니다. 자, 온도는 그런 식으로 최고 온도를 놔서 30도가 넘어가면은 열리게 하고 27도 이하 떨어지면 닫히게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오후 돼서 전체적으로 다 닫아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자, 12월 달에서 1월 중순까지는 해가 짧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온도가 떨어지는 시간은 우리나라는 오후 3시까지는 온도가 상승을 하고 오후 3시 이후로는 온도가 떨어집니다. 자, 온도가 떨어지는 시점에 천정 개폐기 다 닫으셔야 됩니다. 다 닫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시나 이렇게 돼서 닫아버리면 온도가 뚝 떨어진 상태에서 닫히기 때문에 새벽에 이 열을 가두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더 빨리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시쯤에 닫아 주시는 게 좋고, 2월달 돼서 이제 그때도 열을 가두시는 분은 3시 반, 4시로 자꾸 시간은 늘어납니다. 자, 해가 길어지는 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는 한 달에 30분 길어진다고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잡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일비가 시작되는 시점은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물을 충분히 안 주는 만큼 일비가 늦게 시작됩니다. 자, 토양에 충분히 수분을 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밭은 물을 열을 가둘 때 많이 줬는데 보름이 가도 이게 섭을 많이 물고 있는 토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 데는 뒤에 가서 한 3, 4일 물을 퍼고 나서 뒤에 가서 한 3일마다 스프링클러 물을 안 돌리셔도 됩니다. 자, 그런 토양은 처음에 물을 많이 주고 난 다음에는 10일이나 보름에 한 번씩 주셔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자, 무조건 3일에 한 번씩 스프링클러를 트는 게 아니라 물을 한 번 주고 나서 오래 머물고 있는 토양은 보름, 10일에서 보름 아니면 그 이상 가는 밭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비란 토양에 있는 수분을 뿌리에서 삼투압에 의해서 수액을 올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액을 올려서 식물 호르몬을 눈으로 전달해서 깨우는 시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일비가 너무 늦게 시작되지 않게끔 약 일주일 있다가 온풍기는 돌리고, 자, 충분한 수분을 줘서 습도를 올려주시고, 자,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온도는 자, 5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5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매주 1도씩 올리면 되는데, 자, 매주 1도씩 올리게 되면은 기름값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름에 2도씩 올려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름에 2도씩 올리면 보름 후에 7도, 그리고 다시 보름 후에 다시 2도를 올리게 되면은 9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물을 충분히 주고 일주일 있다가 보일러를 넣고 그 계산을 다 해보면은 약 40일에 가까워집니다. 자, 40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눈에서 싹이 털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옵니다. 자, 일비가 시작돼서 약 40일 되면은 싹이 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9도나 10도에서 싹을 틔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온도가 너무 낮으면 당연히 양분 이동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싹이 나와도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9도에서 10도는 돼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1단 유인선 이상 올라오면은 11, 2도를 놓겠죠. 자, 그 뒤에 이제 온도는 제가 또 다음에 싹이 나오고 나서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온도 넣는 조건도 중요하고, 자, 싹이 나오고 나서 이 자라는 속도, 그리고 우짜랄 수도 있고 너무 천천히 자랄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온도를 넣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집은 가면은 제가 대형하우스를 1, 2월 달에 많이 들리는데 한 3월 달 돼서 이래 들려보면은 되게 우짜란 집이 있고 마디가 되게 짧게 나가고 이 자라는 속도가 늦는 집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토양의 수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온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는 일반 노지 온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지는 그의 날씨에 맞게끔 이 싹이 터서 결과지가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환기가 저절로 되기 때문에 온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짜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대형하우스는 온도 조건을 직접 사람이 인위적으로 직접 놓기 때문에 우짜랄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온도를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우짜라는 거에 따라서 송이 모양과 송이 품질이 틀려지는 겁니다. 자, 대형하우스는 이 직접 재배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수분을 공급을 했고 섭은 어떻게 가뒀고 그리고 온도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송이 모양과 품질이 틀려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력에 따라서 몇 매디에서 적심을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적심이 송이 모양의 30%를 차지하고 알속기가 송이 모양의 70%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지금 온풍기를 돌린 지 한 10일 조금 더 됐습니다. 10일 조금 더 됐는데 지금 이렇게 일비가 시작돼서 자, 까맣게 이렇게 곰팡이처럼 보입니다. 자, 이게 일비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스프링쿨러는 처음에 이제 충분히 수분 공급하고 그리고 한 2, 3일 동안 계속 물을 주고 그 뒤로는 한 3, 4일 한 번씩 스프링쿨러 돌리고, 자, 스프링쿨러를 계속해서 그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자, 스프링쿨러는 싹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많이 돌리시면 안 됩니다. 위에 그때는 섭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웃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돌려야 되는 이유가 이게 섭이 없으면은 이 건조해지면은 눈이 마릅니다. 이 눈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이 고루 잘 안 튼다는 얘기입니다. 싹이 고루 잘 안 트고 싹이 터도 약하게 틀 수 있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섭도를 꾸준히 넣고 이 지온도 올리고 온도를 상승하는 이 부분에서도 습도가 있어야 온도가 그만큼 상승이 잘 되기 때문에 습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눈이 마를까봐 목면 시비도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목면 시비도 간혹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눈이 마르지 않게끔, 건조하지 않게끔 그렇게 유지를 해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싹이 나오고 나면은 너무 습도가 높으면 웃잘할 수 있고 곰팡이가 낄 수 있고, 자, 그리고 싹이 나오게 되면은 이 비닐 커튼은 낮에는 접어 주셔야 됩니다. 자꾸 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잎에 맞으면은 잎이 마릅니다. 잎줄기도 마르고 결과지에도 곰팡이가 쓸고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또 커튼하고 비닐 커튼 그때 몇 시쯤에 열고 닫고 하는 것도 그때 싹이 나오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반하우스 전정, 자, 3년생과 5년생 전정하는 거하고, 그리고 원래 여기는 4년생입니다. 4년생 지금 대형하우스 열 가두는 조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싹이 나오고 하면은 이 농사가 시작됩니다. 농사가 시작되는데 제가 올 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각종 이 유튜브나 이런 SNS나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그리고 전국에 교육을 많이 합니다. 자, 교육을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너무 많은 정보를 습득하다 보면은 이 농사 짓는데 내 기준이 사라지고 헷갈려집니다. 자, 물을 주는 조건하고 비료를 주는 조건, 그렇게 세력에 따라서 비료와 영양제를 주는 조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이 재배하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이 교육을 받는 부분을 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매개체를 통해서 듣다 보면은 기준점이 사라집니다. 자, 농사를 짓는 방법은 쉽지만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너무 먼 지역은 안 되겠지만은 이 김천, 특히 김천과 김천에 가까운 지역, 장목반, 특히 장목반별로 이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 뭐 대형하우스도 되고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은 혹시나 저를 초대해 주시면은 제가 그 장목반마다 찾아뵙고 제가 다시 처음부터 이 사인교육을 직접적으로 농사 짓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사인교육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신 1월달과 2월달까지 밖에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1월달과 2월달 외에는 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1월달과 2월달 안에 혹시나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안 했던 많은 이 재배 기술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배 기술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제가 싹이 나오고 나면은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